서울지방경찰청 강력수사대. 형사 강도식은 책상 위에 놓인 은퇴 신청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확히 90일 후면 35년의 경찰 생활이 끝난다. 도식아, 수고했다. 진짜 수고했어.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 인사를 건넸다. 도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길고 긴 형사 인생의 마지막 직선 코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강도식 형사님? 감찰실 조사관이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40대 중반의 남자. 표정이 굳어 있었다. 네, 그런데요? 감찰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지금 당장요. 주변이 조용해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식에게 쏠렸다. 감찰실 소환. 경찰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가서 듣게 될 겁니다. 도식은 천천히 일어났다. 35년간 한 번도 감찰실에 불려간 적이 없었다. 은퇴 90일 전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건가. 감찰실은 본청 5층에 있었다. 복도를 걸으며 도식은 마음을 정리했다. 뭔가 오해가 있었을 것이다. 곧 풀릴 거야. 하지만 감찰실장 김정수 총경의 표정은 차가웠다. 강도식 형사, 앉으십시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다. 김정수가 파일을 열었다. 뇌물수수, 증거인멸, 용의자 살해 교사. 이 혐의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식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3년 전 천룡파 수사 당시 조직 보스 장태산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리고 핵심 증거였던 USB를 고의로 분실 처리했다는 정황도 있고요. 김정수가 서류를 넘겼다. 도식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수사 기록들이 나왔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천룡파 행동대장 이철민이 구속 직전 의문사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물론 기억했다. 3년 전 천룡파 수사의 핵심 증인이었던 이철민이 유치장에서 자살했다.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워했지만 증거는 없었다. 이철민에게 자살을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천룡파 내부 고발자입니다. 녹음 파일도 있어요. 김정수가 녹음기를 틀었다. 스피커에서 도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철민, 너 죽지 않으면 가족까지 위험해진다는 거 알지? 도식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앉으십시오. 정말로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정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이미 결론이 난 눈빛이었다. 일단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 정지해요. 도식의 머리가 하얘졌다. 35년간 한 번도 의심받은 적 없는 자신이 은퇴 90일 전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건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감찰실을 나온 도식은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호기심, 동정, 그리고 의심.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뉴스에 나온다더니 정말이야? 우리 도식이가 뇌물을? 아니야, 오해예요. 곧 풀릴 거야. 하지만 도식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된 증거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도식은 서재에 틀어박혔다. 3년 전 천룡파 수사 자료를 다시 꺼내봤다. 두꺼운 파일들을 하나하나 뒤지며 뭔가 놓친 게 있는지 확인했다. 천룡파. 서울 남부를 장악한 조직폭력배였다. 보스 장태산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범죄 조직. 3년 전 도식이 팀장을 맡아 수사했던 사건이었다. 수사는 성공적이었다. 장태산과 핵심 간부들을 모두 검거했고 조직은 와해됐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런 일이? 여보, 밥 먹어. 아내 순이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결혼 30년, 순이는 남편이 언제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괜찮아. 안 먹을래. 그래도 먹어야지. 몸이 버텨야 싸울 수 있어. 순이의 말에 도식은 고개를 들었다. 아내의 눈에는 의심 따위 없었다. 오직 믿음과 걱정만 있을 뿐이었다. 미안해, 순이야. 은퇴하면 여행도 가고 그러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닌 거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아들 성민이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성민아, 저는 믿어요. 아버지가 그런 분 아니잖아요. 가족들의 믿음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이런 일로 가족들까지 고생시키게 됐으니. 다음 날 아침 도식은 일찍 일어나 경찰청으로 향했다. 출근 정지를 당했지만 자료만이라도 다시 확인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경비실에서 막혔다. 강도식 형사님은 출입 금지입니다. 잠깐만, 제가 35년 동안. 죄송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예요. 도식은 경찰청 정문 앞에 서서 자신이 35년간 다녔던 건물을 바라봤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이 이제는 금지구역이 됐다. 휴대폰이 울렸다. 후배 형사 이강수였다. 형님, 지금 어디세요? 왜? 만나서 얘기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30분 후 경찰청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다. 이강수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이상해요. 뭐가? 천룡파 수사 자료들이 전부 수정되어 있어요. 원본과 다르게. 도식의 눈이 번뜩였다. 어떻게 다르게? 형님 서명이 있으면 안 될 곳에 있고 증거 목록도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강수가 목소리를 더 낮췄다. CCTV 기록도 편집된 흔적이 있어요. 형님이 장태산을 만났다는 장면이 추가로 삽입됐더라고요. 조작됐다는 얘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당시에 직접 봤거든요. 형님은 장태산과 단 한 번도 사적으로 만난 적 없어요. 도식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역시 누명이었다. 하지만 누가 왜? 강수야, 당시 수사팀에 누가 있었지? 형님, 저 박준호, 그리고 최 반장님이요. 최 반장. 도식의 옛 상관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최동현 경정. 그가 설마. 최 반장님은 뭐라고 하시던? 그게. 최근에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이상했다. 최 반장은 도식을 가장 아껴주던 사람이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연락해올 사람인데. 강수야, 하나만 더 확인해줘. 감찰실에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그건 비밀이라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강수의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다. 알고 있지만 말하기 어려운 얼굴이었다. 혹시, 형님, 조심하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커피숍을 나온 도식은 걸으며 생각했다. 조작된 증거, 편집된 CCTV,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최 반장.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제거 작전이었다. 은퇴 90일 전 자신을 영원히 매장하려는. 그런데 도대체 누가 왜? 도식은 은퇴한 선배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과거 천룡파 수사에 관련됐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잘 아는 동료들. 혹시 뭔가 단서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해서였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강북의 한 아파트. 2년 전 은퇴한 선배 김태호가 살고 있었다. 천룡파 수사 당시 수사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도시가, 어서 와. 김태호는 반갑게 맞았지만 눈빛이 어딘가 어색했다. 형님, 제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서. 아, 그 얘기. 들었어. 형님께서 증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당시 제가 어떻게 수사했는지 형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김태호가 잠시 침묵했다.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시간을 끌었다. 도시가, 네, 형님. 나도 가족이 있잖냐. 그 말에 도식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형님, 무슨 말씀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김태호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이 먼저 나한테 왔어. 증언하지 말라고. 그 대신. 대신 뭐요? 손자 학비를 대주겠다고 했어. 도식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35년간 함께 정의를 위해 싸웠던 선배가 돈 때문에 자신을 외면하다니. 형님, 도시가 너도 이해해줘. 나도 먹고 살아야 하잖냐. 두 번째로 찾아간 곳도 마찬가지였다. 동기 박상철은 아예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도시가 미안해. 지금 좀 힘들어서.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같은 반응이었다. 과거 함께 목숨 걸고 수사했던 전우들이 모두 등을 돌렸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후배 정민호의 집이었다. 5년 전 은퇴해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형님, 어서 오세요. 정민호만은 달랐다. 반갑게 맞으며 치킨을 내왔다. 형님, 제가 다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민호야, 형님이 그런 분 아닌 거 제가 제일 잘 아는데요. 제가 신입일 때 얼마나 챙겨주셨는데. 정민호의 반응에 도식은 조금 안도했다. 아직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혹시 최 반장님 연락처 알아? 최 반장님요? 최근에 연락 안 돼요. 아, 그런데. 정민호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다. 지난주에 최 반장님 봤어요. 어디서? 강남 고급 호텔이었는데. 누군가와 식사하시더라고요. 누구와? 그게.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조직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정장 입고 선글라스 끼고. 도식의 가슴이 쿵했다. 조직 같은 사람들이라니. 설마 천룡파? 혹시 장태산을 봤어? 장태산이요? 아니요. 그 사람은 감옥에 있지 않나요? 맞다. 장태산은 15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럼 누구와 만났다는 건가? 그날 밤 도식은 잠들 수 없었다. 동료들의 배신, 최 반장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조작된 증거들.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다. 자신을 제거하려는 거대한 음모. 하지만 도대체 누가 왜? 다음 날 아침 도식은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 부패 형사 강도식 35년간 조직폭력배와 유착 의혹. 메인 뉴스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고 있었다. 기자는 마치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했다. 강도식 형사는 천룡파 수사 당시 보스 장태산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핵심 증인의 죽음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기자들이었다. 강도식 형사님, 뇌물수수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용의자 살해 교사 혐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식은 전화를 꺼버렸다. 하지만 집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강 형사님, 강 형사님. 창문 밖으로 보니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집 앞을 에워싸고 있었다. 여보, 어떻게 해? 아내 순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일단 집에 있자. 곧 정리될 거야. 하지만 도식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언론에 이렇게 크게 보도된 이상 사태는 심각해진 것이었다. 오후에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다. 강도식 형사, 내일 오전 10시에 재소환하겠습니다. 감찰실장 김정수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져 있었다.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황이 좀 심각해졌습니다. 변호사. 그제서야 도식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형사 사건이 되어가고 있었다. 저녁 무렵 아들 성민이 집에 돌아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아버지. 왜,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좀 눈치를 줘요. 아버지 일 때문에. 성민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아버지의 스캔들이 회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양이었다. 미안하다, 성민아.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억울하시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하지만 도식은 미안했다. 가족들까지 이런 고생을 시키게 되다니. 그날 밤
도식은 서재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다. 35년간의 경찰 생활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도식 형사님이십니까? 누구세요? 곧 더 큰 증거가 나올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자백하세요. 뭐라고요? 천룡파와의 관계, 그리고 이철민 살해 교사.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이 누구냐고. 하지만 전화는 끊어졌다. 협박 전화였다. 도식은 술잔을 놓고 고개를 쥐어뜯었다. 도대체 누가 자신을 이런 함정에 빠뜨렸을까? 그리고 왜? 35년간 수없이 많은 사건을 수사했고 수많은 범죄자들을 잡았다. 그 중에 자신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치밀하고 조직적인 복수를. 그때 뭔가 번득이는 생각이 들었다. 천룡파. 3년 전 자신이 수사해서 와해시킨 조직. 보스 장태사는 감옥에 있지만 나머지 조직원들은? 혹시 그들이 복수를 위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다. 경찰 내부 자료를 조작하고 동료들을 매수하는 것은 조직폭력배들만으로는 불가능했다. 내부에 협력자가 있다. 경찰 고위층 중에.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 반장이 있을지도 모른다. 도식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일렀다. 35년간 쌓아온 명예를 이런 식으로 잃을 수는 없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 반드시. 다음 날 아침 도식은 감찰실로 향했다. 기자들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갔지만 경찰청 내부의 시선들이 따가웠다. 저기 강도식이다. 35년 동안 뇌물을 받았다더라. 형사가 조폭과 짜고? 정말 실망이야.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선배, 형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었다. 감찰실에서 김정수 총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는 검찰 수사관도 함께였다. 이제 검찰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수의 말에 도식의 가슴이 철렁했다. 검찰 수사까지 시작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김정수가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3년 전 당신이 장태상과 만나는 사진입니다. 도식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분명히 자신이었다. 장태상과 함께 호텔 로비에서 악수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장태산과 이런 식으로 만난 적이. 증인도 있습니다. 또 다른 봉투에서 녹음 파일이 나왔다. 들어보시죠. 스피커에서 도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장 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수사를 적당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식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가짜예요.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음성 분석 결과 99.7% 일치합니다. 그럼 조작된 거예요. 하지만 김정수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다. 조사가 끝나고 복도로 나온 도식은 절망감에 빠졌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렇게 완벽한 증거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 그때였다. 선배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막내 형사 박준호였다. 준호야. 선배님, 이거 보세요. 준호가 노트북을 꺼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떠 있었다. 뭐야 이게? 증거 파일들의 메타데이터예요. 생성 일자, 수정 일자, 그리고 해시각까지. 준호는 IT 포렌식 전문가였다. 디지털 증거 분석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막내 형사였다. 이상한 점이 있어요. 원본과의 시값이 다릅니다. 무슨 뜻이야? 파일이 수정됐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최근에. 도식의 눈이 번뜩였다. 정말이야? 네. 그리고 수정한 아이디도 추적 가능해요. 누구야? 준호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경찰청 내부 서버에서 접근한 건데 아이디가 조이예요. 도식의 심장이 쿵했다. 조이. 최동현.
최 반장의 아이디였다. 확실해? 네. 그리고 접근 시간도 새벽 3시예요. 정상적인 업무 시간이 아니죠. 드디어 단서를 잡았다. 최 반장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확실한 증거. 준호야, 이거 더 파볼 수 있어? 물론이죠. 하지만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상대가 고위급이잖아요. 상관없어. 진실을 밝혀야 해. 알겠습니다. 선배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준호는 3년 전 도식이 처음 형사과에 왔을 때 챙겨줬던 후배였다. 신입 시절 실수로 중요한 증거를 날릴 뻔했을 때 도식이 밤새 도와줘서 위기를 넘겼던 일이 있었다. 선배님이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선배님을 도울 차례예요. 준호의 눈빛이 결연했다.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도식은 35년 경찰 생활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후배를 만난 기분이었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이 젊은 형사만이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다. 그런데 선배님, 하나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뭐야? 천룡파 관련 CCTV 영상들도 편집 흔적이 있어요. 특히 선배님이 장태상과 만났다는 호텔 영상 말이에요. 어떻게 편집됐는데? 얼굴 합성이에요. 딥페이크 기술을 쓴 것 같아요. 요즘은 AI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도식은 무릎을 쳤다. 그럼 저 사진도 가짜라는 거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증명하려면 원본 영상이 필요해요. 원본은 어디 있을까? 백업 서버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접근하려면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불법 해킹이 될 수도 있어요. 준호야, 우리는 진실을 찾는 거야. 정의를 위한 일이라고. 알겠어요.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24시간 PC방에서 만났다. 준호는 노트북을 열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이제 백업 서버에 접근해 볼게요. 화면에 코드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준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날렵하게 두드렸다. 들어갔어요. 정말? 네. 백업 서버에 접근 성공했어요. 이제 원본 파일들을 찾아보겠습니다. 1시간 후 준호가 소리쳤다. 찾았어요. 화면에 원본 CCTV 영상이 떠올랐다. 호텔 로비의 모습이었지만 거기에는 도식이 없었다. 대신 전혀 다른 사람이 장태상과 악수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누구야? 잠깐만요.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돌려볼게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됐다. 몇 분 후 결과가 나왔다. 최동현 경정이에요. 도식은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최 반장이 직접 장태상과 만났던 것이다. 그리고 그 영상을 조작해서 마치 자신이 만난 것처럼 꾸몄다. 준호야, 이거 결정적 증거야. 맞아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다음 며칠간 도식과 준호는 비밀리에 자료를 수집했다. 준호의 해킹 실력과 도식의 수사 경험이 결합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천룡파 수사 당시의 모든 기록들이 조작되어 있었다. 도식의 서명이 위조되고 증거 목록이 바뀌고 심지어 수사 보고서까지 수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작업은 최동현 경정의 아이디로 이루어졌다. 선배님, 이거 보세요. 준호가 새로운 파일을 열었다. 최 반장님의 계좌 내역이에요. 어떻게 구했어? 은행 시스템에. 일단 보세요. 화면에는 최동현의 통장 내역이 떠 있었다. 3년 전부터 정체불명의 계좌에서 매월 거액이 입금되고 있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3년이면 1억 8천만 원이네. 그리고 이 계좌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야? 천룡파 자금책 김상철이에요. 도식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최 반장이 천룡파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왜 하필 저를 타겟으로? 준호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화면에는 3년 전 수사 보고서가 떠 있었다. 도식이 작성한 것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 내부 첩자 존재 가능성 언급. 도식이 그 보고서를 기억해냈다. 천룡파 수사를 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었다. 수사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 같고, 조직이 미리 대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보고서에 경찰 내부에 첩자가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그때 최 반장님이 그 보고서를 보고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저를 제거하려고? 네. 선배님이 계속 파다 보면 자신이 발각될 수도 있으니까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 반장은 오래전부터 천룡파와 유착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도식이 그 사실을 알아챌까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도식이 은퇴하기 전에 미리 제거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완벽한 누명을 씌워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영원히 입을 막으려고. 준호야,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 감찰실에 신고하자. 하지만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선배님. 왜? 감찰실장 김정수도 한패일 수 있어요. 뭐라고? 준호가 또 다른 파일을 보여줬다. 김정수 총경 계좌에도 수상한 입금이 있어요. 그리고 최 반장님과 자주 연락하고 있고요. 도식은 절망감이 밀려왔다. 감찰실장까지 한패라면 경찰 내부에서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언론이나 시민단체 아니면.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준호가 도식을 바라봤다. 선배님, 우리 들켰어요. 뭐? 경찰청에서 연락 왔어요. 내일 당장 감찰실로 오라고. 저도 조사받는데요. 도식의 가슴이 철렁했다. 이제 준호까지 위험해졌다. 준호야, 너는 빠져. 이건 내 문제야. 안 돼요. 끝까지 함께 하겠어요. 하지만, 선배님, 우리에게는 아직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뭐야?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최 반장님과. 준호의 계획은 대담했다. 최 반장을 직접 만나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최 반장님이 천룡파와 만나는 현장을 포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녹화하는 거죠. 하지만 언제 만나는지 어떻게 알아? 준호가 노트북을 켰다. 최 반장님 휴대폰을 해킹했어요. 위치 추적이 가능해요. 정말? 네.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볼 수 있어요. 어제 천룡파 간부와 약속을 잡았더라고요. 화면에 최동현의 문자 내역이 떠 있었다. 내일 밤 9시 강남 호텔 1201호에서 만나자. 강도식 건 마무리 논의. 도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좋아, 가자. 하지만 위험해요.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상관없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다음 날 밤 두 사람은 강남의 한 호텔에 도착했다. 12층에 있는 1201호를 확인했다. 준호야, 녹화 장비는 준비됐어? 네. 초소형 카메라랑 녹음기 다 준비했어요. 좋아. 그럼 들어가자. 하지만 호텔 복도에는 이미 수상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로. 천룡파 경비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가지? 준호가 주변을 살폈다. 저기 청소용 카트가 있어요. 청소부로 변장해서 들어가요. 두 사람은 청소부 옷을 입고 카트를 끌고 복도를 걸었다. 다행히 경비들이 의심하지 않았다. 1201호 앞에 도착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다. 최경정, 강도식 놈 처리는 잘 되고 있나? 걱정 마세요. 모든 증거가 완벽합니다. 최 반장의 목소리였다. 준호가 초소형 카메라를 문틈에 집어넣었다. 방 안의 모습이 화면에 떠올랐다. 최동현 경정이 천룡파 간부 3명과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돈 뭉치들이 놓여 있었다.
강도식이 계속 파고들면 우리 모두 위험해져. 그래서 미리 손을 쓴 거 아닙니까? 이제 며칠 안에 구속될 겁니다. 확실한가? 물론입니다. 증거도 완벽하고 감찰실장도 우리 편이에요. 도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35년간 자신을 아버지처럼 여겼던 최 반장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그리고 이번 일이 끝나면 약속한 대로. 알고 있어. 5억은 준비되어 있어.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경비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선배님, 빨리 가요. 하지만 너무 늦었다. 경비들이 두 사람을 발견했다. 야, 거기 누구야? 뛰어. 도식과 준호가 복도를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경비들이 쫓아왔다. 잡아. 놓치지 마. 엘리베이터는 너무 늦었다. 두 사람은 비상계단으로 뛰어들었다. 준호야, 너 먼저 가. 안 돼요. 함께 가요. 하지만 경비들이 점점 가까워졌다. 이대로 가면 둘 다 잡힌다. 녹화한 영상만이라도 지켜야 해. 도식이 준호를 밀쳤다. 선배님, 빨리 가. 이건 명령이야.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도식은 뒤따라오는 경비들과 맞섰다. 어디로 도망가나 보자. 경비 대장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강도식,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도식은 천룡파 경비들에게 붙잡혀 1201호로 끌려갔다. 방 안에서 최동현 경정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다. 도식아, 내가 어떻게 여기를? 최 반장님.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실망감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다. 35년 동안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최동현이 고개를 숙였다. 잠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했다. 미안하다, 도식아. 왜요? 왜 이런 짓을? 살아야 하잖냐. 나도 먹고 살아야 하고. 그래서 저를 희생양으로? 천룡파 간부가 불쾌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최경정, 이 놈을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조용히 해야죠. 조용히. 이미 다 들켰는데? 간부가 도식을 노려봤다. 내가 뭘 안다고 발버둥 치냐? 다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3년 전부터 어떤 짓을 했는지. 그래? 그럼 더 이상 살려둘 수 없겠네. 간부가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험악한 분위기가 흘렀다. 바로 그때였다. 쾅! 문이 박살나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난입했다. 경찰이다. 모두 엎드려. 경찰 특공대였다. 완전 무장한 채로 방 안을 장악했다. 움직이지 마. 손을 머리 위로. 천룡파 간부들과 최동현이 당황하며 손을 들었다. 어떻게 알았지? 특공대 뒤로 준호가 나타났다.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선배님. 준호야. 어떻게? 본청 강력계 후배들을 설득했어요. 녹화한 영상을 보여주니까 바로 믿어주더라고요. 준호가 핸드폰을 들어보였다. 방금 전 녹화한 영상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 영상만 있으면 모든 게 증명돼요. 특공대장이 다가왔다. 강도식 형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최동현 경정, 뇌물수수와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최동현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천룡파 간부들도 모두 체포됐다. 강도식 놈은 어떻게 할 거야? 한 간부가 끝까지 소리쳤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다.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도식은 준호와 함께 경찰청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로서. 감찰실장 김정수도 이미 체포되어 있었다. 준호가 그의 계좌 내역까지 모두 확보해뒀던 것이다. 선배님,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선배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진실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며칠 후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경찰 고위직 부패 척결. 무고한 형사 명예 회복. 35년 무결점 강도식 형사. 조직적 누명 벗어. 하지만 도식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명예는 회복됐지만 35년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6개월 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최동현, 뇌물수수와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정수, 직권남용과 공모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천룡파 간부들은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그리고 도식에게는 완전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피해자 강도식에게는 공식 사과와 함께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법정을 나온 도식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35년 무결점 경찰 생활의 소감이 어떠신가요? 마지막에 이런 일을 겪으신 기분은? 하지만 도식은 아무 말 없이 걸어갔다. 준호만이 옆에서 따라왔다. 경찰청 앞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도식 형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도식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날 밤 파출소 뒷골목에서 도식은 준호와 마지막 술을 마셨다. 선배님, 후회돼요? 뭘? 35년간 경찰했던 거요. 도식은 잠시 생각했다. 술잔을 돌리며 말했다. 아니야, 후회 안 해. 정말이에요? 응. 비록 마지막에 배신당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시간은 정의를 위해 살았으니까. 도식이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준호에게 건넸다. 너 진짜 형사다. 선배님, 앞으로도 흔들리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정의를 포기하지 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네, 선배님. 도식은 천천히 일어났다. 경찰서를 향해 마지막 경례를 했다. 더 이상 형사는 아니지만 여전히 정의를 지킨 사람으로 남았다. 가자, 준호야. 이제 정말 끝이야. 네, 선배님.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도식의 35년 경찰 생활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비록 마지막 90일은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밝혀졌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몇 년 후 준호는 경찰청에서 가장 존경받는 형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항상 후배들에게 말했다. 진실을 포기하지 마라. 강도식 선배님처럼. 도식의 이름은 경찰청에서 전설이 되어 있었다. 35년간 정의를 지켜낸 마지막 형사로. 현재 도식은 시민단체에서 경찰 부패 척결 운동을 하고 있다. 더 이상 형사는 아니지만 여전히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 그리고 매년 신입 경찰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실은 항상 만석이다. 젊은 경찰들이 도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정의는 때로 외로운 싸움입니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홀로 서서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강의가 끝나면 준호가 찾아온다. 이제는 경정이 된 준호가. 선배님, 오늘도 좋은 강의였어요. 고마워, 준호야. 새로운 후배들이 선배님 이야기를 듣고 많이 감동받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네. 두 사람은 여전히 가끔 만나서 술을 마신다. 그리고 이야기한다. 정의에 대해, 경찰의 사명에 대해. 도식의 마지막 90일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절망의 순간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한 한 형사의 이야기로. 35년 베테랑 형사 강도식의 마지막 90일 어떠셨나요?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도 끝까지 정의를 포기하지 않은 도식과 선배를 끝까지 믿어준 후배 준호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의리와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떤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신념의 힘.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는 진정한 멘토십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드라마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댓글로 보고 싶은 드라마 주제나 장르를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